자,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6월, 9월 수능은 출제 연도가 아니라 매기기로 언제 매긴다? 다음 해년도, 즉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매깁니다. 2013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9월입니다.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6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있겠지만은 학생 뭐 그래봐야 상동인데요. 상동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 다투에도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기가 쪽팔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샤이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 이거 선생님 나 이거 개념 모르겠는데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 와중에 질문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탁캠에서 혹시 뭐 그걸 질문했을까 봐서 탁캠 동영상 한번 스킵해 보십시오. 대략 한 40분 클립 중에서 스킵해서 보면은 전부 다 보면 한 20분 정도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진짜 본다면 몇 분 안에 끝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이 핸드폰을 보면 작아서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좀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에 굵직굵직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거라고요. 이 공부량을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지금 연도가 2013년 쉽잖아요. 2014, 15, 16, 17 계속 난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특강 돌림임 공부해보는 학생들은 정말 느끼겠지만 2013, 14년 돌림임 정말 먹으라고 거저주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당장에 그 해년도에는 모든 이런 문제가 있어야겠지만 지난주에 보면 야 2013, 14 그 사람들은 진짜 개꿀 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정도로 문제가 난도가 쉽습니다. 역학급은 점점점 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미리 조금 쉬운 연습 문제를 빨리 강도를 채워야 나중에 없이 갑자기 어려운 문제 들어오면 힘들다고요. 알겠어? 네. 16번 문제 광섬유 즉 전반사에 관한 문제인 걸로 보이네요.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네. 그림 가는 클래딩 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광섬유에서 레이저빛이 전반사에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해놨네요. 이미계원고 입실 물리라는 타이틀을 공부할 때 전반사 얘기 또는 광통신 얘기를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깥쪽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클래딩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안쪽을 코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코어가 미라매질이에요. 클래딩이 상대적으로 소환매질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작이 벌어집니까 하면 빛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요 입사각이 그 임계각보다 큰 상태가 되면 전부 반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보면 클래딩 쪽으로 안 가요. 그렇게 되는 과정, 즉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올 리플렉션 아니에요. 풀 리플렉션이에요.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미란돼서 소환대로 가주셔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입사각을 본데 임계각보다는 그걸 임계각보다는 뭐하다? 커야 됩니다. 그럼 임계각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사인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 분의 1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란 것에 대한 소한 것의 상대 굴절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그림으로 소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사에 대해서 클래딩 쪽으로 안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통신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이런 광케이블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광케이블을 통한 광통신과 구리선을 통한 구리통신 또는 뭐 유선통신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기통신 이거는 구리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장점 및 단점 서로 반대방향이 될 것 같네요. 광통신의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혼선이라든지 도청 이런 우려가 없다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구리통신은요 그냥 그 구리선에다가 찍게 집으면 내가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들으면 도청이라 하겠고 의도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 통화하는데 그게 전기선이 접촉되면 혼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전기통신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혼선, 도청의 가능성이 있다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장점이라 했다면 단점은 무엇입니까? 전기통신 구리선이 끊어지면 그냥 이으면 돼요. 심지어 뭐 굳이 납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선
꼬우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학생들 중에서 일부 남학생들은 이제 전방에 이거 전선 매설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을 끊어 먹을 수도 있고 짐승이 지나가서 선을 끊어 먹을 수도 있어요. 간단해 그거. 여러분들 집에서 전선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푹 해서 코드 뽑힌 적 있어 없어? 있죠. 우리 아들내미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노트북 전원이 날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트북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화가 밀려오네. 그래서 집에서 절대 비싼 노트북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이 단점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아까 말했지만 깨지면 이거는 이어붙이기가 어려워요. 유리를 어떻게 이어붙이겠어요. 그래서 단선이 일어난다면 광케이블이 중간에 끊어지면 이걸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 됩니다. 연결의 어려움을 가지는 이게 장단점이 되겠고 그렇다면 전기통신, 구리통신은 장단점은 또 그와 똑같네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음? 자, 그렇다면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는 동일한 레이저 빛이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 B, C를 준비해봤네요. A, B, C. 빛을 쪼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반대로 A, B, C가 되겠군요. 이렇게 나갑니다. 누가 제일 미란매질입니까? 누가 제일 미란매질입니까? 미라는 것은 이 각이 크거야 작은 거야? 작은 놈이 됐죠. 이해했어? 그래서 A가 제일 미라네요. 제일 소한 놈은 C가 될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소하다 미라다의 차이점 기억나나요? 속도를 보면 누가 속도가 빠른가요? 소한 놈이 속도가 빠른, 미란 놈은 느린 되겠죠. 파장을 따지면 어때요? 소한 놈의 파장이 긴, 미란 놈의 파장이 짧은. 그리고 N 굴절률을 사용합니다. 소하다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을, 반면 미라다는 굴절률이 큰 매질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진동수는 누가 더 컸습니까? 이번 소화 매질에서 지연 미란 매질로 들어갑니다.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날이야. 가을이가 웃는 거 가을이 아니죠. 이름 뭐더라? 가은? 가은이가 웃는 것 같은데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소화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갑니다. 진동수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몰라더니요. 옆에 층 네? 소화 매질 미란 매질로 갑니다. 진동수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에라이 씨. 맞아요. 얼라리야? 같지요. 같아요. 예, 부담이 없죠. 그래서 굴절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했잖아요. 진동수 변함이 없습니다. 주기의 변화도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속도가 바뀐 것은 속도 V는 F람다 쓰는 파장이 달라져 속도가 달라진 거지 진동수는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이 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어? 혹시 굴절 아이씨 뭐지?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타고 올라가면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굴절 짱나게 수업 한 달 더 됐겠군요. 굴절 많이 공부시킨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사하는 과정이었네요. 전반사하는 과정에서 요각 세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당연히 요 세타 각도는 임계각보단 컸기 때문에 되겠나요? 네. 세타는 임계각보다 컸기 때문에 예, 전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억 확인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굴절률은 했어요. 예, A가 제일 미라네요. 굴절률 값을 크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A 쪽이 제일 굴절률이 크죠라고 하겠습니다.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이 각이 그만큼 작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입사가 됐던 굴절이 됐던 말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실상 빛을 이렇게 쪼아주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각으로 보면 미란 매질 각이
작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각은 복선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수압 매질 각이 큰 이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입사각이 있었고 이렇게 굴절각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밀합 매질입니까? 예, 기억이 밀합 매질입니다. 지극과 리얼 사이에서 빛이 이렇게 됐답니다. 누가 밀합 매질입니까? 예, 리얼이 밀합 매질됩니다. 각이 작은, 각이 큰. 이해됐어요? 이거 클래딩을 B로 만들래. B가 클래딩이 되래. 코어는 그보다 더 밀어놔야 되잖아. 누가 코어야? A. A가 코어가 됐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C를 코어로 사용해서는 안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전마사의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영어 다 쓰기가 그렇다면 그 사전 하나 툭 찍어 하시고 또는 뭐 동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은 뭐 전반사 또는 뭐 굴절 뭐 이런 단어에서 소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 다시 한번 더 확장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가 좀 당장 어렵다면 우리 문제 보면 문제 있고 답 있고 답지 뒤가 빈 종이 한 장이 실려 있죠. 이해했어요? 문제 있고 답 있고 뒤에 빈 종이 실려 있으니까 뭐 그쪽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노트입니다. 이거 수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3월 돼갖고 쌤 입시물리 책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나와요. 저 아직 회색 입시물리 책 받고 있어요. 네? 회색 입시물리 책. 네. 다 풀었다는 얘기죠? 다 풀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네. 예. 언젠가 풀겠지. 진짜 고이대요? 자, 다시 볼게요. 전기통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채연한테 전화를 걸어서 채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말하는 화자는 보내는 송신의 과정이고요. 쌤 왜요라고 이 소리를 듣는 거는 수신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송신할 때 음성 신호가 있었죠. 음성 신호, 즉 이 음성 신호라는 것은 결국엔 소리 음파입니다. 근데 음파가 직접 수신자한테 가기는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음성 신호를 뭘로 바꿔?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음성을 포함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자, 이 과정은 이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 것 같네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어떤 우리 물리 법칙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전자유도 유도전류예요. 전자유도 유도전류예요. 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류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구, 기계, 기구가 있겠네요. 뭐지? 전자유도를 이용하는 유도전류를 만들 수 있는 기구. 예, 바로 마이크죠. 그렇게 전기 신호를 쭉 바꿔서 수신자한테 다시 음성 신호로 해야 되겠죠. 다시 수신자한테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꿉니다. 이건 뭐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스피커가 이용되고 이거는 전자기력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은 음성신호, 전기신호를 자석이 있는 코일에 돌렸더니 자석 스피커콘과 연결된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공기를 떨게 하면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구리통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광통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광통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기신호를 이 광케이블에 이동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에 빛으로 바꾸는 기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꾸고 빛을 또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네. 전기를 빛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진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만듭니다. 전등 같은 것들이죠. 네. 전등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만들잖아요. 이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ED 같은 놈이 그러하겠습니다. Light Emitting Diode LED. 이래서 LED가 전기 신호를 전기를 빛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빛을 또다시 전기로 바꿔야 되겠죠. 이래서요 빛을 전기로 바꿉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입시물리의 맨 마지막 입시물리 우리 책 들어가기 맨 마지막 직전에 가르쳤던 광전. 그렇죠. 예, 광전 효과입니다. 이거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LED가 빛을 다시 전기 에너지 빛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포토다이오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또는 광센서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습니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관여한 물리 법칙이 광전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어딘가에 계속 링크가 껴지면서 이빨을 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LED라는 이름이 있네요. D가 뭡니까 하면 다이오드라는 이름이에요. 다이가 뭘까? 이게 두 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도체 중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 규소라든지 게르마늄 얼마나 좋은 표현인데 저메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하면 13족 원소를 약간 도핑시킵니다. 13족 원소 누구 있을까요? 금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인 규소, 저메늄 이런 베이스에 15족 원소가 소량 도포됩니다. 도핑됩니다. 15족 원소 누구 있을까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비소, 아티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 원자가 전자 3개밖에 없어요. 14족 원소가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쫙 그대 건물 구조를 만드는데 14족 원소는 중간에 하나가 비어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라 불러주는 이 공자는 빌공자예요. 양공에는 입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있어야 되지만 아직 없는 빈자리를 양공 또는 정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N형 반도체의 주된 전하 운반자는 15족 원소 원자가 전자 5개거든. 그래서 14족 원소와 같이 공유를 하고 남아 도는 전자가 있네요. 전자인데 앞에 자유라는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자유전자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던 용어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자유전자라는 이름을 들었던 건요. 금속이죠. 예. 금속 결합에서 자유전자.
금속 양형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 이게 금속 결합의 모토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퀘스천 왜 주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닐 수도 있. 퀘스천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다. OX X 마찬가지 N형 반도체는 양봉이 없다. X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주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아, P형 반도체는 그래 양봉만 있어 전자 없어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주된이란 말이 필요한 거야. 알겠나? 네. 그거 글자 한 글자 차이에 그지? 그래가지고 틀리면 안타깝잖아. 네. 안 그래? 정리해요? 아마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물질의 전기적 특성하면서 반도체가 한 번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쪽은 데도 어떻게 다 쓰고 있냐? 여기 빈자리 수북하게 있는 시험지잖아. 여기 뭐 누구 남한테 줄 거야? 어? 나중에 이거 스태프로 찍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건전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이었어요. 반면 마이너스 플러스 했네요. 반대로 걸어봤습니다. N형 반도체는 주된 전화 원반자가 누구라고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고? 양봉이 많이 있어요.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해 옵니다. 전자 반갑다 친구야. 됩니까? 안 돼요. 아니요. 밀리겠지. 어디까지? P형. 위에 빈자리 있는 데까지. 이해됐어요? 전자가 밀리다가 빈자리가 있네. 땡큐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전자가 한 바퀴 돌아왔어요.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마이너스까지 출발했던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서 플러스까지 움직였거든요. 전자가 한 바퀴 돌았어요. 전류가 흘렀어요. 전자의 움직임이 반시계 방향으로 갔어요. 전류의 움직임은 시계 방향으로 잘 가지요. 이게 순방 전압이 걸린 거야.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여기 양봉이 있었는데요. 여기 전자가 있었는데요. 이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치우쳐 나갈 겁니다. 이 양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치우쳐 나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서로 반대극으로 이동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하겠다고. 이해됐나?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걸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어? 정리하세요. Light Emitting Diode LED도 다이오드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놈이 LED였다면 순방향 전압에 걸리면 빛이 반짝입니다. 했다고요. 이해됐나? 우리가 일반적인 꼬마 전구를 건전지 플라 마이너스에
뭐 실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해도 불반짝이죠. 그럼 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나중 주방고 연속 나옵니다. 연속 스펙트럼 나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파장이 짧은 쪽, 전압을 높게 걸어주면 파장이 짧은 쪽을 좀 더 쉬프트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뭐예요? 전압을 건전지를 2개 걸면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으로 쉬프트돼요. 클라이매틱 온도가 올라가면서 람다 맥스가 줄어들어요. 한시간 전에 했잖아. 비례 법칙.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되겠어? 그래서 꼬마 적구는 일반적으로 뭐하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걸 분광교하면 빠진 초반부가 나눠진다고요. 근데 LED는 그러지가 않아요. 저번에 여러분한테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줄어들어, 저항이 줄어들어 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외유가 필요하겠네요. 항상 과학은 현상을 봤으면 외유가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원자 하나였다면 에너지 레벨이 딱딱딱 끊어져 있는, 원자가 2개 있으면 약간 2개가 스플릿 되는 원자가 여러 개 있다면 이 밴드를 이루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전자가 있는 밴드와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밴드, 그리고 전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없는 밴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전도 D, 요 놈을 원자가 D, 그리고 요 사이를 D 틈 간격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서로 접합시키면 요 D틈 간격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자가 여기 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걸 하이프 뭐라 부른다? 광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D틈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진동수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LED는 단색 광이 나옵니다. 즉 빨간색 LED, 파란색 LE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백색광 다 나오는 LED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D틈 간격에 해당하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LED와 초록색 LED가 만들어진 뒤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색 LED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LED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총천연 컬러 LED 전광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즉 색깔의 이제 그 세 가지 색깔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그것을 적절히 세기 조절하면서 총 컬러풀한 화면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지금이야 야구 전광판에서 보면 야구장 보면 뭐 선수들이 달리고 세이프하고 이런 장면들이 말 그대로 동영상이 확 나오잖아요. 날 때 말이야 기껏 해봤자 스트라이크 볼 그런 판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영상은 나버리고 단색광의 그죠? 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소개해봤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LED는 뭘 바꾼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 케이스도 있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반대 케이스도 뭘로 바꾸라?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꾸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없습니까? 있죠. 뭘 통해서? 태양 전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태양 전지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있고 F 스퀘어 광자가 오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도선 따라서 전체 이렇게 쓸게요. 전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도네요. 시계 방향 도네요. 그래서 전류는 반시계 방향 도네요 하는 이게 태양 전지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이게 태양 전지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겠고 그게 아니라
뭘로 바꾼다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광 센서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LED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반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 또는 광센서 이런 놈들이 되겠고, 요거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그 페이지 지금 우리가 16번 문제 하나 하고 시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옆에 13번 문제가 뭐예요? LED 얘기가 되겠죠. 바로 옆에 13번 문제가 LED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어요? 아마 앞에 또 6월 거 뒤져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던 것들 보면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태양 전지 이 얘기가 아마 풀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정리해 주세요. 혹 13번 문제가 질문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방금 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해결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얘기해 주십시오. 뭐 해볼까요? 몇 번이요? 19번이요. 19번이요. 19번 그림가는 물체 B가 올려져 있는 물체 A가 밑면적 S인 원통 수정 안에 물에 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B에서 떨어져 가라앉은 후 두 물체가 각각 정지해 있어요. 물과 B의 밀도는 각각 로의 2로였고요. B의 부피는 V라고 하는데요. 가와 나에서 물의 높이 차이를 H1, H2로 봅니다. 깊이 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는 부력이라는 놈이 필요합니다. F 부력. 이거 어떻게 쓰지? rho G V 하면서 여기에 잠긴 부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되나요? 됐요? 네. 지금 A는 이런 식으로 A가 잠겨 있어요. 그 위에 B가 있었네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B의 부피는 V였습니다. 그리고 B의 밀도는 로였습니다. 2로라고 해놨죠. 물의 밀도가 로우라고 써놨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지금 물 위에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하면 A 플러스 B의 무게와 그놈을 떠받치는 F 부력이 서로 힘의 평행관계에 있겠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렇다면 A의 무게가 있었겠죠? 그지? 웨이트 A의 무게. 그럼 B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하네요. 일단 B의 질량을 계산해 볼까 합니다. B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될까? 질량의 것은 밀도와 부피의 곱이죠.
2row라는 B의 질량 곱하기 V B의 부피를 라지 V로 삼아 달랬습니다. 되겠나? 그럼 여기에 B의 무게라면 2row V에다가 G를 곱하면 되는 거죠. 질량에다가 중요수 곱하면 무게 나올 테니까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나? 그럼 부력은 한데 부력은 로우 G 잠긴 부피인데 잠긴 부피면 요만큼이 잠긴 부피죠. 그래서 가나에서 높이 차이 H1과 H2를 물었는데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요게 지금 H1 쓴 거죠. 맞나요? 그지? H1 썼습니다. 잠긴 부피를 A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피니까요. 이 A의 단면적을 S를 했지 않습니까?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A 곱하기 S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제 B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가 혼자 떠 있네요. 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A의 무게와 A에 걸릴 부력의 크기는 뭐다? 같을 것이겠습니다. WA는 rho G S 곱하기 B가 되겠네요. B 곱하기 S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A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로지 B 곱하기 S를 넣어서 로지 B 곱하기 S를 넣어서 넘기면 2로 VG는 로지 A-B의 S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뭐죠?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들어본 적 없어요?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물이 가득한 수조에다가
내가 몸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넘치잖아요. 그 흘러넘친 물의 양은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지? 요 놈을 기준으로, 그지? B를 더 얹어서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지? 물보다 밀도가 2배 더 큰 B였거든요. 요 A하고 B에 해당하는 높이 차이를 물은 거죠. 그지? 어차피 로지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흘러넘친 물의 양은, 올라간 물의 양은, 그지?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물체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은 그 물체가 차지한 물의 무게만큼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음? 그래서 B가 차지하는 S 곱하기 요 높이 차이를 이제 델타 H라고 본다면, 저기 B. 그게 흘러넘친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흘러넘친 물의 부피라는 게 결국엔 B의 부피잖아요. V만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아르키메데스 불의 권리, 돌을 집어넣어서 물이 가득 찰랑찰랑한 데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물이 흘러넘쳤어요. 흘러넘친 물이라는 것은 결국엔 돌의 부피만큼 흘러넘쳤을 거잖아요. 그치? 돌의 부피에 해당할 만한 부력만큼이, 돌의 부피에 해당한 물의 부력만큼이 흘러넘친 물의 무게와 똑같다. 이게 아르키메데스 불의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의 부피에 해당할 만한 B의 부피에 해당할 만한 V, 이렇게 쓰면 되겠고, 델타 H는 그래서 S분의 H로 쓸 수, 델타 H는 S분의 V로 쓰는 이런 놈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돌을 집어넣어서 물이 올라갔어요. 물이 차올랐어요. 흘러넘친 물의 부피를 물었습니다. 흘러넘친 물의 부피는 흘러넘친 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B의 부력이겠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흘러넘친 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이놈한테 부력이 걸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9번 그렇게 소개해 봅시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다른 질문 됐거든요? (9월달에) 질문 더 없습니까? (9월달에) 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25쪽이 되겠네요. 2013년 실시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시작해 보십시오.